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박스 네 번째 라이프 스토리텔링 사진치료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찍거나 수집한 사진을 활용하는 사진치료 기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신이 보는 것보다 뭔가 느끼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또 그보다는 자신이 보는 어떤 것들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찍거나 수집한 사진들은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떤 일정한 주제나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갤러리의 사진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일률적인 주제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 또는 자신이 원하는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찍는 모든 사진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사진 속의 이미지는 그 사진을 찍기로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치료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자신이 찍은 사진 속의 이미지는 그 사람이 어떤 세계에 머물러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또는 수집한 사진들도 그 사람의 인생과 어떤 가치관들을 그런 사진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현실적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통찰이 없더라도 사진을 찍는 행위는 생각만 했을 때는 무엇인가 애매모호하게 보였던 목표한 결과나 또는 성취 또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치료 기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자신이 찍은 사진을 봄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각적인 이야기를 구성할 수가 있고 또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 자체를 좀 더 온전하고 편안하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자신이 찍거나 수집한 사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진 치료의 치료적인 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찍거나 수집한 사진으로 라이프 스토리텔링 하기는 5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자신이 선택하거나 수집한 사진들 중에서 10장 정도의 사진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또는 느낌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한 10장의 정도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을 이렇게 선별해서 10장 정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기 해고나 해상을 위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진이 준비되셨다면 선택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다음 질문에 대해 마음속으로 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 사진을 선택했나요?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이 사진들을 선택하면서 떠올랐던 기억이나 감정은 무엇인가요? 지금이라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시점에 사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각각의 사진에서 주인공은 보조는 또는 엑스트라는 누구일까요? 내 인생에서 미해결된 과제는 무엇인가요?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때는 언제인가요? 가장 힘들고 슬펐던 때는 언제인가요?
앞으로 추가하고 싶은 사진이 있다면 어떤 사진인가요? 2단계에서는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인생 테마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인생 테마 설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진들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방식으로 나열을 해본다면 그 사진 속에는 어떤 드라마가 보이는가요?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포함된 사진만을 나열해 본다면 어떤 주제가 떠오르나요? 중요한 전환점을 포함한 사진들을 보았을 때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이 사진에 묻어있는 나의 주된 정서, 즉 핵심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발단, 전개, 위기, 결말 방식으로 나열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장의 사진은 발달 및 전개와 관련해서 선택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위기와 관련해서는 3장의 선택을 하셨고요. 절정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2장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들을 만약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진별로 제목을 붙여본다면 또는 그룹별로 제목을 붙여본다면 어떤 제목이 적당할까요? 자, 첫 번째는 탄생 그리고 여행의 시작이라고 2장의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의 제목은 맞이라는 이름의 나로 2장을 선택했었고요. 제3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외로움 그리고 성장의 미끄럼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에서는 열림, 즉 세상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5번째 사진은 새로운 삶을 향해 눈을 뜨다. 그리고 다른 제목으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6번째 사진에서는 희망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사진은 어두운 밤 캄캄한 동굴에 숨어 있다는 식으로 사진 제목을 적었고요.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인생의 2번째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사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자, 3단계에서는 사진을 선별하고 자신이 정한 테마에 따라 사진을 4장에서 5장으로 압축하고 각 사진의 테마에 맞게 사진을 재배열해 보는 과정입니다. 사진의 선별 및 배열을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진들 중 자신의 뉴스에 넣고 싶은 사진을 4장만 선택한다면 어떤 사진들인가요? 테마에 맞지 않는 사진이 있다면 어떤 사진들인가요? 타인에게 내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할 때 꼭 보여줘야 할 사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테마에 가장 적합한 배열은 어떤 배열일까요? 자서전을 쓴다면 어떤 사진으로 자서전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자서전을 쓴다면 어떤 사진으로 자서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어울릴까요? 자서전에 쓸 스토리에 어울리면서도 참신한 사진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테마에 따른 사진이 만약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필요로 하다면 그림이나 즉석 사진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4단계는 사진별로 글을 써보는 과정입니다. 글을 쓰는 방식은 만화 형식, 포켓 또는 말풍선 그리기 등 또는 보드지, 도화지, 편지지 등의 사진을 순서대로 붙이고 그에 어울리는 글을 써서 사진 자서전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사진 자서전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은 원본 혹은 복사본, 흑백 또는 칼라 중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요? 이 사진들의 가장 어울리는 인칭 및 문장 형식은 어떤 형식일까요? 예를 들면 1인칭 고백, 3인칭 서술, 아포리즘이나 시와 같은 비유적 형식 등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진과 글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자신이 쓰고 싶은 자서전에 가장 적합할까요? 예를 들면은 사진 5장에 글을 한 50% 정도, 사진 9장이면 글을 한 10%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진 자서전을 좀 더 꾸민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색연필이라든지 사인펜, 잡지 콜라주, 반짝이 풀 등 다양한 미술 재료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진 자서전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보시는 그림은 4장의 사진을 선택해서 각각 포스트보드지에 포토 콜라주 또는 색채 콜라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생명 제목입니다. 생명의 시작은 아주 작은 존재에서 비롯된다. 볼품없어 보이는 애벌레와 같아 보이기도 하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 속에 숨겨져 있어서 생명이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을 때도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다. 생명은 작은 숨소리와 같다. 나도 모르는 새 그 생명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있다. 그때에는 그 생명이 전부이고 끝인 줄 알 때도 있다. 생명은 생명을 품고 있다. 새로움, 그것은 다시 태어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작은 것을 향해, 나의 작음을 향해 고개 숙일 줄 안다. 자,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완성된 자신의 사진 자서전을 읽어보고 자서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알아차린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 자서전 만들기를 통한 라이프 스토리텔링 사진 치료 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이프 스토리텔링 사진 치료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이에요.